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EU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왜 EU를 가져왔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막 왔다 갔다 엄청 폭등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EU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1년도 자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21년만 하더라도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S&P 우리나라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21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EU 평균 이제 가정용, 여기서 하우스홀드 컨슈머가 이제 가정용 전기 요금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한 0.2유로가 훨씬 넘죠. 1,500원이라고 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죠. 우리나라는 아까 발전용 단가 보면 가장 비싼 게 250원이 좀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뭐 한 400원, 500원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400원에서 450원 내외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평균적으로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라별로 보면요, 뭐 덴마크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독일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를 봤으면 좋을까요? 제가 보고 싶은 나라는 바로 덴마크입니다. 왜 덴마크를 보고 싶어 하느냐? 우리가 전기 요금이 지금 뭐 에너지 안보, 결국에 이제 연료비 때문에 이제 뭐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에너지 안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기가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면요, 가장 좋은 게 전기로 다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드는 수단이 온실가스가 안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덴마크라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또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6년까지밖에 못 찾아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1995년만 하더라도 얘네 화석연료가 거의 95%였습니다. 이게 2005년 73%로 줄어들고요. 2016년에는요, 이게 4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전력만 치면요, 한 70%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 아직 10%가 안 됩니다. 7%, 8%그 사이인데 여기는 벌써 70%가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짜로 얻은 거냐? 아닙니다. 2021년짜리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덴마크 전기요금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0.35원이 됩니다. 자, 0.35원을 한번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0.35유로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5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200원이 좀 안 돼요. 거의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얘네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전기요금 자체가 89%고 11%가 세금입니다. 그리고 10%는 이제 그 부가가치세라는 거고, 나머지 한 1%포인트 정도가 그 전력 기반 기금 정도가 차지를 하는 건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세금이 절반이 넘습니다. without 여기 텍스, 그러니까 세금을 제외한 게 0.15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VAT가 부가가치세고, 이제 다른 세금의 비중이 보면 거의 0.2유로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 시당. 여기서 특히 다른 세금, 그러니까 세금이랑 부가가치세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냐면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려면 어떻게 할까요? 재생에너지도 공짜로 깔리는 거 아니거든요. 다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 구축할 때는 풍력도 꼽아야 되고 태양광도 설치하고 전력 배전, 송배전도 다시 또 손봐야 되잖아요. 그 돈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걷어서 충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말이 많았었던 게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담이 계속 그때처럼 유가가 낮은 상태였으면 한전이라든지 국가가 재정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됐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연료비가 폭등한 상태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기요금 자체를 조금 개편을 논의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탈원전이다, 에너지 전환이다, 너무 이게 에너지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면서요, 진짜 논의해야 될 이런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걷어서 전기요금을 많이 내서 지금 재생에너지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조금 깨끗하게 많이 사용을 됐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어떤 이득이 있나? 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15년까지 자료인데 덴마크 외교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덴마크의 실질 GDP가요, 무려 70%나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도입 비용이 줄기 때문에 생산 원가 자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가면 조금 향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8%가 줍니다. 아무래도 석유나 가스 이렇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과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저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넓히면서 했었던 게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에너지 모든 기기들 효율을 높이게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이런 조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로 바꿨더니 온실가스는 어떻게 됐냐? 이산화탄소 배출은 거의 40%가 줍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또 하나의 맹점 하나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물 소비도 40%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조금 있었던 겁니다. 그거 궁금하죠? 덴마크가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 3배라고 하는데 그러면 덴마크의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랐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추이입니다. 아까 2015년, 16년 이때 정도 되면 이미 전기요금이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비중도 어느 정도 일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그냥 세후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을 쭉 보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0.3에서 계속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유지 보수도 필요하고 더 확장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수소도 해야 되고 저장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속 큰 비용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2009년 전에는 0.3이 이제 안 됐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계속 재생에너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전기요금을 너무 계속 한꺼번에 확 오르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총 1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이게 뭐 무이자로 10년 할부로 내면 조금 부담이 덜한데 당장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더 내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딱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여기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덴마크 전기요금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승을 한번 보고 싶어서 2009년 이전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966년, 1970년 이때입니다.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덴마크는요, 굉장히 화석연료 에너지가 높습니다. 자, 근데 우리 1970년에 뭐 있었죠? 1, 2차 오일 쇼크 있었죠. 그때 덴마크가요, 화석연료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덴마크는 탈화석연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당연히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요. 무려 30년 가까이를 사회적 합의를 쭉 합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2000년까지, 그러니까 1999년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때까지 계속 논의를 합니다. 토론하고 공청회하고 여론조사하고 정책 발표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활동을 해오면서 나중에는 아예 못 바꾸게 법으로까지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구 하나 토를 못 다는 거죠. 우리가 20년 넘게 토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다.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에서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속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세금이 여러 가지 그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를 했었던 거고 제가 실제 덴마크 출장을 가서 예전에 2019년에 한번 취재를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좀 더 깨끗한 환경에 살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그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면 전략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얘네들은 가정용 요금만 얘기. 그러면 자, 유럽은 산업용은 어떤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21년에 그 EU의 비가정용 전기요금을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 표로 보시면 EU 평균이 0.15가 됩니다. 그래서 0.15유로라고 보면요. 이게 가정용이랑 비교를 하면 0.1유로 정도가 지금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더 싸네? 근데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걸 한번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가정용이랑 산업용이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게 2020년 IEA에서 나온 국가별 전기요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산업용, 가정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가정용이 8.11, 산업용이 7.36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요, 11.7, 그 다음에 5.9, 6 정도 되네요. 덴마크 한번 볼까요? 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용은 23입니다. 산업용은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 가정용 26인데요, 산업용 13입니다. 산업용이 가정용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산업계의 논리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 미국 다 보면 일본만 보더라도 20, 그 다음에 12.6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정용이랑 산업용이랑 차이가 없다. 이거는 경쟁력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산업용이 싼 전기가 아니다라는 이게 하나의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왜 이렇게 가정용을 많이 비싸게 하고 산업용은 싸게 하느냐? 그 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겁니다. 전기요금은 무조건 원가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나라는 가정용과 산업용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까요? 당연히 불만이 있죠. 아니, 공장은 저렇게 싸게 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쓰냐? 근데 여기는요, 발전 비용이 있고 송배전료를 다 따로 받고요, 그리고 세금 형태도 다 다릅니다. 제가 덴마크 걸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4배 정도 비쌉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시장 가격,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이 3개가 거의 그러니까 전기요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정용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게 29%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47%입니다. 그러면 뭘 깎아주는 건지 한번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세금 부분이 가정용은 39%, 산업용은 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세금을 많이 깎아줘요. 대신에 여기에서 높은 게 뭐가 있냐면, 가정용은 PSO 요금 비용 비중이 12%인데 산업은 24%입니다. 자, PSO가 뭐냐면요, Public Service Oblig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공재를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 지불은 산업용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여기에서 이 구조를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원가,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이제 뭐 PSO 비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산업용은 그냥 큰 전기 그냥 쭉쭉 보내주면 되니까 가정용보다 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원가 자체 싸다는 건 오케이. 그러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 산업용보다 더 비싸다라는 거 이해했어. 그런데 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산업은 왜 이거밖에 안 내지? 뭐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케이. 산업은 뭐 육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물가, 수출 경쟁력 그런 것 때문에 뭐 낮다라고 쳐주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용과 가정용의 세금의 비중, 그 다음에 PSO에 대한 비중, 이 논의 자체를요, 20년 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80년대부터 이렇게 탈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회적 논의를 계속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전기요금을 바꾸려면 논의를 엄청 오래 했고 그 논의에 따라서 각자 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가요? 가정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의 문제보다도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가정용만 누진제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봤듯이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많이 쓰는 시간대 비싸고 적게 쓰는 시간대는 쌉니다. 자, 이 시간대 산업용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용은 그렇게 안 됩니다. 무조건 쓰는 양, 그리고 많이 쓰면 징벌적으로 더 내야 됩니다. 자, 이 누진제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산업시대 때 전기가 부족하니까 산업용으로 많이 공급하기 위해 가정은 좀 쓰지 말라고 누진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제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란 용어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력 시장을 한번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2000년대입니다. 그때 이제 한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독점적인 권력을 한수원, 뭐 남동, 서부 이렇게 다 나누면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개편을 하지 않았나요? 전기요금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에너지를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요금 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징이 뭔가요? 뭐 탈원전 할 때도 그렇고 탈탈원전 할 때도 그렇고 공청회 한두 번 하고 오케이 사회적 합의 끝 하고 또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니까 이게 말썽이 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이때는 됐는데 이때는 또 안 되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바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요. 한전의 적자가 얼마다, 뭐 전기요금이 얼마가 올랐다, 산업용이 왜 싸냐, 니네들 너무 대기업 위주의 그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요. 지금이라도 조금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가는 이런 전력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이렇게 가정용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리고 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좀 힘든 계층에 대해서 또 복지적인 혜택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이 너네 항상 나오는 게 누진제율 좀 깎아줄게, 뭐 이렇게 좀 해줄게,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얘기 많이 해보면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무탄소 에너지로 바꾸는데 전기요금 많이 오를 수 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고 얼마나 더 오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눠서 얼마만큼의 부담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해서 좀 알려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 깎아줄게, 야 우리 한전 힘드니까 전기요금 좀 올리자,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라요.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됐으면 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